면역력 급상승. 장내 미생물 생태계 완벽 복원 가이드. 안녕하세요. 면역력과 장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전문가입니다. 혹시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나요?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원인 모를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내 미생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내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원해서 면역력을 급상승시키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진 현대인들.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100년 전 조상들의 절반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항생제 남용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요. 항생제는 나쁜 세균과 함께 좋은 세균도 모두 죽여버리거든요. 한 번의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방부제의 범람이에요. 인스턴트 식품의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들은 장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는 직접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장관의 축을 통해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위생관념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위생은 중요하지만 항균 제품을 남용하면 우리 몸이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면역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요. 다섯 번째는 서구화된 식단이에요. 고지방, 고단백, 저섬유질 식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켜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전통 식단을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숨겨진 증상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장 문제라는 걸 모르고 계세요. 소화 관련 증상이 가장 직접적이에요.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변비가 반복되거나 식후 소화불량이 자주 나타난다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항상 배가 아프다면 해당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면역 관련 증상도 중요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장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자가면역 질환의 대부분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정신건강 증상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90%를 생산하거든요. 따라서 원인 모를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가 지속된다면 장내 미생물을 점검해 봐야 해요. 피부 증상도 장 건강과 직결돼요. 여드름, 습진, 아토피 등은 모두 장내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장 건강을 개선하면 피부 트러블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 검사와 자가진단법. 본격적인 개선에 앞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적인 검사로는 장내 미생물 분석 검사가 있어요. 대변 샘플을 통해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키트를 주문해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간단한 자가진단도 가능해요. 첫 번째로 대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대변은 바나나 모양이고 갈색을 띠며 물에 뜨지 않아야 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무르거나 색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배변 주기를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1에서 3회 또는 일주일에 최소 3회는 배변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3일 이상 배변이 없거나 하루에 5회 이상 설사를 한다면 미생물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로 음식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세요. 특정 음식을 먹으면 항상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찬다면 해당 음식을 처리하는 미생물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전반적인 컨디션을 평가해보세요. 만성 피로, 잦은 감기,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가 심하다면 장- 외축의 문제일 수 있어요. 1단계 장내 환경 정화하기.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는 첫 단계는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먼저 항생제 잔여물질을 제거해야 해요. 과거에 복용한 항생제의 잔여물질이나 식품 속 항생제 잔류물을 해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탄 보충제를 3일간 복용하거나 클로렐라나 스피룰리나 같은 해독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최소 2주간은 포장된 음식,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피하시고 자연 상태의 음식만 드세요. 이 기간 동안 장내 염증이 가라앉고 미생물들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설탕과 인공감미료도 중단하세요.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인공감미료는 유익균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세요.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알코올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유익균을 죽이며 장누수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정화 기간 동안은 완전히 끊고 이후에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2단계 유익균 직접 공급하기. 정화가 끝나면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직접 공급해야 해요. 발효식품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유익균을 공급해줘요. 중요한 건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방부제가 들어간 상품들은 오히려 유익균을 죽일 수 있거든요. 요거트와 케피어도 좋아요. 하지만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직접 과일을 넣어서 드세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더욱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고려해 볼 만해요. 다만 균주의 다양성과 생존력을 확인해야 해요. 최소 10억 CFU 이상이고 여러 종류의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냉장 보관하는 제품이 생균수가 더 많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발효차도 도움이 돼요. 콤부차나 캐피어 워터 같은 발효 음료들은 음료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유익균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3단계 유익균의 먹이 공급하기. 유익균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이를 주는 것이에요. 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식이섬유가 가장 중요한 먹이에요. 하지만 모든 식이섬유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로 적합해요. 사과, 바나나, 귀리, 보리, 콩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눌린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돼지감자, 치커리,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을 선택적으로 증식시켜줘요. 저항성 전분도 중요해요. 이는 덜 익은 바나나, 식힌 밥이나 감자, 콩류에 들어있는 특별한 형태의 탄수화물이에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유익균을 기를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식물성 식품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4단계 장점막 복구하기.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장 점막이 손상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글루타민이 장 점막 복구에 핵심적이에요. 이는 장 상피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거든요. 닭가슴살, 계란, 생선, 콩류에 풍부하고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5에서 10g 정도가 적당해요. 아연도 중요한 영양소예요. 장 점막세포의 재생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굴, 쇠고기, 호박씨, 참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장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해줘요.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오일, 치아시드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본 브로스도 도움이 돼요. 뼈를 우린 육수에는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풍부해서 장 점막 복구에 도움을 줘요. 집에서 직접 끓인 사골 육수나 닭 육수를 정기적으로 드시면 좋아요. 5단계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
장관의 축을 고려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이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 구성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켜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직접적으로 깨뜨려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장 점막이 재생되는 시간이니 이 시간에는 꼭 잠들어 계세요. 체온 리듬도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일주기 리듬을 맞춰줘요. 6단계 환경 독소 차단하기. 일상생활에서 장내 미생물을 해치는 독소들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 호르몬이 용출되어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농약 잔류물을 피하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일반 농산물은 식초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항균 제품 사용을 줄이세요. 손 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항균 비누를 일상적으로 쓰면 좋은 세균까지 죽일 수 있어요. 일반 비누와 물로 20초간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공기질에도 신경 쓰세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들도 호흡을 통해 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기 정화식물을 기르거나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7단계 맞춤형 식단 구성하기.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먼저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2주간 기록해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알 수 있어요. 제거 식단을 시도해보세요. 글루텐, 유제품, 견과류, 콩류 등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을 2주간 완전히 제거한 후 하나씩 다시 추가해보면서 반응을 관찰하세요. 개인별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보세요. 똑같은 유산균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종류를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계절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세요. 계절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니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연령대별 장 건강관리법. 연령대에 따라 장 건강관리 방법이 달라야 해요. 영유아기는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모유 수유가 가장 중요하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청소년기는 성장기라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하지만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시기이기도 하니 의식적으로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늘려야 해요. 성인기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장 건강이 악화되기 쉬워요.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중장년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소화효소 보충제를 고려해보시고 부드러운 발효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노년기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라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세요. 장 건강 개선 효과 확인법.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이에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줄어들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신호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 레벨 향상이에요.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오후에도 활력이 유지된다면 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면역력 개선이에요.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가 빨리 낫는다면 장내 면역 시스템이 강화된 것이에요. 네 번째는 기분 개선이에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면 장관의 축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피부 개선이에요. 여드름이나 습진이 줄어들고 피부톤이 맑아진다면 장내 독소가 감소하고 있는 신호예요. 주의사항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장내 미생물 개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를 다이오프 반응이라고 하는데 유해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만성 설사, 혈변, 심한 복통 등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지금까지 장내 미생물 생태계 복원을 통한 면역력 향상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핵심이에요. 면역력, 정신 건강, 피부 건강까지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니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